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349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7월 1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6월 19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이민년, 정미월, 신미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신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신금일간이 되겠고,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력 미월의 신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신금이 미월에 태어났을 때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신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어저께 경금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 경금 다음 신금이 되는데,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10개의 천간 중에서 8번째 천간, 오행으로는 경금과 마찬가지로 쇠의 기운, 즉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어저께 경금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게 되면 똑같은 쇠의 기운,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금인데, 어저께 경금 양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대로 오늘은 신금, 똑같은 쇠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얘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되겠죠. 그래서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느냐,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성질 또한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람도 남자라고 하는 성향하고 여자라고 하는 성향하고 다르기 때문에 양금이냐 음금이냐에 따라서 그 성향 자체, 성질 자체에 달라지게 되겠고,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주를 배합하는 용신충법도 같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어저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완철금이라고 했죠. 완철금, 무쇠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내지는 강철과 같은데, 이것은 어떤 금? 전혀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불로서 단련을 받지 않은 원철과 같다. 금방 광산에서 캐낸 그런 금과 같기 때문에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정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경금을 단련하고, 감목으로서 정화의 불꽃을 뜨겁게 만들어 주어야지만 경금으로서의 용도, 즉 야생마를 조련해서 준마로 만들 수 있다라고 비유를 들었는데, 오늘 신금 같은 경우에는 은금이죠. 비유를 할 때는 보석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반지, 귀걸이, 각종 아주 이쁜 장신구 같은 것이 바로 신금이고요. 경금하고 신금의 차이는, 신금은 이미 화로서 단련을 받아서 기물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결혼 예물과 같은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얘네들을 불로 달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라고 하는 물을 얻어서 신금을 맑고 깨끗하게 도세주옥한다라고 하죠. 도세주옥해야지만 신금이 맑고 깨끗해질 수 있다. 신금의 핵심 뭐예요? 보석은 맑고 깨끗해야지만 신금으로서의 용도가, 신금으로서의 가치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임수로서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반대로 신금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무토라든가 기토 같은 것이 많아져 가지고 신금을 오금시키거나, 오금이라고 하는 것은 더럽히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오금, 금을 더럽히는 거죠. 신금을 더럽히게 하는 것을 좋지 못하게, 안 좋게 생각하고, 더욱 안 좋은 것은 토가 너무 많아서 토다 매금되는 것은 아주 끔찍하게 싫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인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 신금 입장에서 무토,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인성이죠. 무토는 정인이 되는 것이고 기토는 편인이 되는 것인데, 신금은 아무리 약해도 무토, 기토로서 생조해 주는 것보다는 같은 비견급제로서 방조해 주는 것을 그래서 더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신금 입장에 사주에 토가 너무 많아져서 오금되거나 매금될 우려가 있을 때는 반드시 양목인 간목으로서 토를 갖다가 제거시켜 주어야지만 신금이 더럽혀지지 않는다라는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셔야 되겠고요. 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경금도 화가 너무 많은 것을 좋아하지 않듯이 신금은 약한 보석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금이 조금만 왕해진다 하더라도 금은 반드시 색깔이 변하게 돼 있죠. 그래서 화가 너무 많아져서 신금을 너무 뜨겁게 해서 소용시키는 것이라고 하면 경금만큼이나 신금도 화가 많아지는 것도 좋아진다. 그럼 선생님, 신금이 좋아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말씀드렸죠. 임수 보는 것을 좋아한다. 한겨울 해자 축월에도 임수를 얻어야지만 신금으로서의 용도가 나타날 수 있다. 단 해자축월에 신금이 임수를 쓸 때는 반드시 병화로서 조해주는 용도로서 화를 쓰는 것은 나쁘진 않지만은, 그렇지 않고 정화를 많이 본다든가 사오멸에 화가 많아지게 되면은 신금을 갖다가 녹여버리기 때문에
좋지 못하다라고 기억을 해 두시고요. 신금 맑고 깨끗한 보석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사주를 보신다라고 하면 크게 어려울 것 없이 사주를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미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월, 절기로는 소서절과 소서와 그 다음에 대서로 구분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미월을 상반월과 상반월이죠. 상반월과 하반월로 나눌 때는 소서절까지를 이제 대체적으로 상반월로 보고요. 그 다음에 소서가 지나서 대서부터는 하반월로 이렇게 본다라고 했는데, 소서절은 마치 5월과 같이 뜨겁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서가 지나면서 금수가 진기한다. 그래서 금수의 기운이 이때부터 보이지 않더라도 기운이 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대서절이 지나면서부터 바깥 기운이 있잖아요. 이전에는 좀 뜨거웠다가 대서가 지나면서부터 한기가 새벽에 좀 오싹오싹해지고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좀 선선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귀뚜라미가 올 수도 있겠고요. 뭐 TV에서 봤는데 영상 24도 밑으로 기온이 떨어지면 이제 귀뚜라미가 이제 운다라고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절은 사람보다도 역시나 동물이라든가 식물, 곤충들은 그 환경에 적응해서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가 봅니다. 그래서 24도 밑으로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 귀뚜라미가 운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새롭게 알게. 24도 밑으로 떨어진다라는 뜻은 뭐예요? 가을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뜻이고, 물론 이제 8월 입추가 되어야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금왕절인 신유술월로 넘어가는 것이지만은 일단 그 이전이라도 벌써 대서가 지나면서부터는 아침 저녁으로 이제 한기가 이렇게 조금씩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4, 5, 미월이라고 해서 여름이 되겠죠. 특히나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늦여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늦여름이라 하더라도 고온 건조한 것은 4월, 5월과 마찬가지로 미월도 굉장히 뜨겁고 건조한데 4월, 5월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가 왕한 계절이지만 미월은 뭐가 왕한 계절? 토가 왕한 토왕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는데, 중요한 것은 지지로 진, 술, 축, 미, 토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은 습토와 건토로 구분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습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이제 습토와 건토로 구분하게 되는데, 습토는 진토와 축토를 습토로 보는 것이고요. 건토, 마른 땅은 미토하고 술토를 갖다가 우리가 건토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토와 술토는 건토, 마른 땅이죠. 우리가 금을 생할래, 토가 금을 생한다, 토생금 한다라고 봤을 때 건토는 생금 불능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생금 불능하다. 물론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건토도 신금을 생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건토로는 금을 생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습토라야 생금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가 미월이잖아요. 미토라고 하는 것은 어떤 토냐면 열토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사하라 사막의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뜨거운 모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백사장 갔는데 물기를 머금지 않은 그야말로 뜨거운 햇빛의 열기를 받은 그러한 모래를 갖다가 미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미토가 금을 생할까요? 아니면 금의 색깔을 막 이상하게 만들까요? 그죠? 금을 오금시키고요. 미토가 너무 뜨거워지게 되면 오히려 금을 갖다가 녹여버릴 수도 있다. 즉 오미합해서 뭐 화국을 형성한다든지, 인호술은 알죠. 미월이기 때문에 오화를 봐서 이렇게 화가나 아니면 미월이라 하더라도 사주 전반이 화국을 형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신금을 오히려 녹여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또 미월은 토왕절이잖아요. 토왕절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왕절이기 때문에 신금을 갖다가 오금시켜 버릴 수도 있는 형사. 그러면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임수라고 하는 것을 얻어야지만 이 임수는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임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금을, 첫째로 미월의 임수는 신금이 임수를 보게 되면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도세주옥, 신금을 맑고 깨끗하게 닦는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미토라고 하는 이 미토, 제가 건토라고 말씀드렸죠. 건토는 생금이 불가하다고 했지만 미토가 임수를 이렇게 보게 되면 미토가 습토화가 된다. 즉 물기를 빨아들인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백사장에 마른 모래 위에다가 바닷물을 갖다가
갖다가 이렇게 견져주면 어떻게 견져주게 되면은 그래도 걔가 좀 스토어 돼가지고 열기도 쉽게 되겠죠. 그러면 뭐 마른 모래가 물기를 얻게 되면 뭉쳐질 수 있죠. 뭉쳐져야지만 금을 토생금에서 금을 생할 수가 있는 것이고, 미월에 또 화국이 형성돼서 너무 뜨겁게 되면 조후의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미월에 임수는 조후도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월에 신금이 임수를 얻게 되면 일신 하나의 신을 얻어서 글자를 얻어서 세 가지의 이로움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4월, 5월, 미월 같은 경우에는 수가 왕할까요? 수가 약할까요? 수가 약합니다. 그래서 임수만 딸랑 있고 이 천간에 있는 임수가 지지로 뿌리가 없다라고 하면 임수가 솔직한 말로 미토에 살짝 뿌려진 한 바가지의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금방 증발돼서 날아가서 임수로서의 가치가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지지로 신유금이라든가 아니면 지지로 해자수 등의 뿌리를 얻는 것이 중요하죠. 지지로는 이제 신유금이라고 해서 신금 또는 유금의 뿌리를 얻거나 또는 해자수를 얻어서 뿌리를 얻거나, 천간으로 경신금이 있어서 경금이라든가 신금 등이 있어서 임수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뿌리 없는 임수는 마치 잠깐 내리고 없어져 버리는 흡족하지 않은 소나기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비견겁제인 금이 있어서 수를 생해주게 되면 이 수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세 가지 도세주옥하고 그 다음에 미토를 윤토해주는 역할, 그 다음에 조후해주는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가장 미월의 신금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이 임수라고 하는 것. 선생님, 그러면 개수는 어떻습니까? 개수는 뭐처럼 세 가지 이로움이 없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개수는 뭐예요? 조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미토를 갖다가 윤토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뭘 하지 못한다? 신금을 도세주하지는 못한다. 부는 얻을 수 있겠지만은 뭐예요? 귀는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로 들으셔도 그렇게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금은 개수보다는 임수를 좋아하는 것이다, 이렇게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신금일간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보게 되면, 뭐 가끔 이제 뭐 카페 같은 데서 자기 사주를 올려놓고, 본인 사주를 올려놓고 제 사주의 격국과 용신이 뭐냐, 희신이 뭐냐, 기신이 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기초적인 거니까 너무 깊게 팔 필요는 없고요. 격국을 놓고 보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사주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보는 것이 격국을 보는 것이고, 그 8글자 중에서 가장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핵심, 일간이 필요로 하는 핵심이 되는 글자를 용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격국을 볼 때는 항상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전반적인 사주의 짜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이 될 것이고요. 월지의 미토는 음토가 됩니다. 그래서 대 음이 되겠죠. 하지만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하는 관계가 있으니 신금 입장에서 월지에 있는 미토는 인성이 되겠죠. 육친상 나를 생하는 것이니까 생하자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생하자 인성인데 정인이라고 하는 것 또는 편인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정인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음대양의 조화가 되는 것을 정인이라고 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 음대음 또는 양대양처럼 조화가 맞지 않으면 이를 갖다가 편인이라고 하니, 자, 오늘 신금이 미월에 태어난 것만 놓고 봤을 때는 얘는 편인격이 된다, 편인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 더 깊게 보게 되면 미토라고 하는 것 안에는 정화라고 하는 지장간, 을목이라고 하는 지장간,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지장간이 있는데, 만약에 미중에 있는 정화가 천간으로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편인격이 아니라 얘를 가지고 격을 잡겠죠. 그러면 신금 입장에서 정화는 편관이 되겠죠. 편관. 그래서 편관격이 되는 것이고요. 또는 칠살격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정화가 아니라 을목에 투출한다, 여기에 만약에
꼭 월간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연간으로 이렇게 을목이 투출할 수도 있겠죠. 정화는 아니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미중에 있는 을목이 투출한 얘를 가지고 격을 잡게 되면 얘는 편제격이 되죠. 편제격. 중요한 것은 이제 일간이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는 것인데, 오늘 같은 경우 명식에 월간에 이렇게 정화가 투출되어 있으니 인격이 아니라 편관격 또는 칠살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미월의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칠살격이 되면 좋으냐 나쁘냐 이걸 놓고 봐야 되는데, 이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신금을 녹여버리는, 뭐 경금처럼 정화가 경금처럼 단련해서 기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금은 정화를 보면은 내 반지를 토치불로 지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정화가 투출하게 되면 반드시 제거시켜 주어야지만 신금이 존립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다행스럽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임수가 연간에 있는데, 이 임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가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금을 도세주고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미토를 윤토하는 역할도 하면서 조후까지 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정화가 이렇게 있게 되면 이 정화가 임수를 묶어서 정임한 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뭐예요? 서로 탐합하느라고, 정화는 물론 정화일간이 임수하고 탐합하느라고 신금을 극하지 않는 장점은 있겠지만은 임수를 쓰지 못하게 묶어버리는 단점도 있게 되는 겁니다. 임수 입장에서는 정화가 신금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임수가 정화를 묶어놓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뭐냐, 합해져 있는 것은 좋지 못하죠. 만약에 위치가 이런 식으로 돼 있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칠사개혁이 된다 하더라도 능히 임수가 정화를 갖다가 이렇게 통제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되기 때문에, 어떤 분들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정화하고 이 임수하고 서로 합한다, 정임합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걸 가지고 합이다라고 보면 그 사람은 공부 안 한 사람이다 생각하시고, 합이 되려면 붙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붙어 있어야지만 합이 되는 것이지, 연간에 있고 시간에 있는데 정임이 합한다, 그것도 합해서 목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땐 개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이제 임수도 못 쓰고 정화도 못 쓰는 반길 반흉이죠. 반은 길하다. 뭐가 있죠? 정화가 신금을 극하지 않는 것은 좋은 것이고요. 반흉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거는 흉한 것이 된다라고 해서 반길 반흉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렇죠. 임수를 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더 좋은 것이거든요. 자, 일지를 보게 되면 미토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성 두 개가 있다 하더라도 이 미토 두 개가 신금을 생할 것 같지만 건토는 금을 생하기가 어렵고요. 임수가 묶여져 있기 때문에 임수가 미토를 윤토하기도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지에는 임목이 있죠. 자, 일간 자체가 약한데 재성이 있은들 그 재성을 내 걸로 만들기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어떤 분들이 인성 두 개, 편인이지만 인성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일간이 왕하다라고 보면은 재성이 있어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 임수가 살아있다라고 하면, 만약에 얘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근데 얘일 수밖에 없겠지만, 근데 이렇게 있다라면 미토 두 개를 윤토해서 금을 그래도 생할 수 있다라고 보지만, 이렇게 되게 되면은 미토가 금을 생하기가 좀, 마음은 생하려고 하겠지만 생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고, 역시나 임수도 쓰지 못하는 패단이 있겠죠. 그러면 신금 입장에서는 임수도 못 쓰고 생도 못 받게 되니 낙동강 오리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시에서 신금의 뿌리를 얻고 또 임수를 별도로 얻어야지만 신금을 도세할 수가 있겠죠. 일간의 뿌리와 임수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생시라고 하면 가장 좋은 생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시 제일 먼저 어떤 걸 볼까요? 무자시를 보도록 하죠. 무자시. 자, 무자시가 되면은 여러분들 잠이 원진되니까 안 좋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천간에 임수가 있어서 미토를 윤토하듯이 미토 옆에 이렇게 자수가 있어도 미토가 윤토된다. 즉 마른 모래에 물이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습토,
건토인 미토가 습토화돼서 신금을 생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 아까도 제가 언뜻 말씀드렸지만 건토는 금을 생하지 않지만 상황에 따라서 여건이 주어지게 되면 토를 생할 수도, 금을 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수를 얻게 되면 얘가 습토화되는 그런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금을 생할 수 있다. 단 중요한 건 무토 투출된 건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매우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토왕절에 미토 2개까지 있는데 이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 무토는 엄청난 왕토이기 때문에 신금 자체를 매금하고 수 자체를 매몰시켜 버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되기 때문에 무자시, 아무리 자수를 받아 하더라도 좋지 못하고요. 무술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자시보다 더 안 좋은 것이 무술시가 되겠습니다. 무술시는 지지로 미토, 술토, 토세계 이 무토 투출하게 되면 이 무토는 굉장히 왕토. 이건 10중 8구, 10중 8구는 10번 중에 8, 9번은 매금이다. 그냥 매금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은 것이고요. 기축시가 되게 되면은 이 습토인 기토가 얘를 생해 줄 것 같지만, 기토가 신금을 생해 줄 것 같지만, 이건 미충이 되다 보면은 토의 개수가 매물되어 버리죠. 인성과다가 됩니다. 물론 매물까지는 아니지만 인성이 너무 많아져서 문제인 것이고요. 신금을 갖다가 오금시켜 버리죠. 오금. 임수가 있어서 신금을 도세해야 되는데 신금은 정화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인성이 과다해서 문제가 되는 그런 사주가 된다. 경인신묘시 좋을까요? 나쁠까요? 역시나 신금의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경신금 천간에 투출된들 그게 썩 좋은 의미는 없다라는 것이 되겠고, 차라리 그냥 임진시가 된다라고 하면 얘 임수는 묶여서 못 쓰게 되겠지만은 이 임수를 쓸 수가 있죠. 또 어떤 분 진짜 심한 경우가 뭐냐면 이 임수를 정화가 합을 했고 또 이 임수를 또 정화가 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그럼 그분이 그렇게 보시든 말든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은 그렇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확해서 얘하고 묶여져 있기 때문에 다시 얘를 묶으려고는 하지 못한다. 그다음 미토가 2개가 건토였지만 진토는 습토이기 때문에 시간에 있는 임수가 진에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장점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신금이 통근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인성이 많아서 인성에 의해서 내가 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신금 일간 자체가 왕한 것은 아니다라고. 그래도 뭐 기축이라든가 경인이라든가 무자, 무술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나쁘지 않은 생시가 되겠고요. 갑옷이 을미시, 뭐 개사시 역시나 큰 의미라기보다는 좀 부족한 생시가 되겠죠. 일간도 뿌리가 약해지게 되겠고 수도 약해지게 되겠죠. 병신시 같으면 이제 어떤 분들 이거를 갖다가 이제 관살 혼잡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딱 봤을 때는 정관, 편관이 이렇게 있어서 이거를 관살 혼잡이네 이렇게 단순하게 관살 혼잡으로 놓고 보실 수 있겠지만, 칠사를 임수가 묶어버렸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합살유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합살유관이라고 해서 칠사를 합해서 날려버리고, 칠사를 임수가 합해서 날려버리고 정관을 남겨놨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합살유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물론 이제 병화하고 자꾸 신금하고 합을 하려고 하는 조금은 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 하더라도 신금의 뿌리를 뒀고요. 그 다음에 신유에 있는 임수를 내가 쓸 수 있다라고 하면, 만약에 오늘 태어나는 생시들 중에서는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생시가 바로 이 병신시가 될 것이고요. 만약에 남자 아이로 태어났을 때는 기해시 정도도 봐줄 수는 있겠지만은 요 대우이 넘어가게 되면 일간이 너무 약해지기 때문에 저는 남녀 불문하고, 만약에 오늘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병신시를 잡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생시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오늘 안 태어났다, 오늘을 태기를 안 하고 다른 날 좋은 날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걸로 옮겨야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오늘 부득이 태어나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병신시를 고르는 것이 남녀 불문하고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일요일 주말 잘 보내시고 내일 월요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